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께서 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이거 영상 보시고 또 똑같은 질문 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이 있어야 닉님께서 저의 상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10대 때부터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 공장을 건설하는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엔지니어로서 인정을 받는 것.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은 10대 때부터 가진 꿈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고민자의 꿈에 비하면 저는 이때 이러한 꿈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는 나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하면서 고민자와 비슷한 꿈을 갖게 됩니다. 엔지니어로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전문가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절대로 꿈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건 목표라고 보기에도 어렵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제 짧은 경험으로 봤을 때 구체적이지 않으면 목표가 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꿈도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 정도가 진짜 자신의 맥시멈인 사람에게는 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고민자가 거창하게 두 가지 꿈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공장 건설하는 회사의 엔지니어일 뿐인데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회사원이 꿈이라는 거죠. 그게 본인의 꿈이라면 뭐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꿈이 소박하다. 마치 나 5년 뒤에 아반떼 내 돈 주고 살 거야. 돈이 없는 중학생에겐 꿈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 나이대가 되면은 금방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금방 이룰 수 있는 걸 꿈으로 정하나요? 고민자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사안 같아요. 이건 본인이 그래도 그게 꿈이라고 한다면 뭐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마 금방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대한민국 고등학생, 대학생의 현실인 것 같다. 9급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다. 뭐 대기업 회사원이 되는 게 꿈이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개인 인생에서는 뭐 그게 행복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나라의 발전도 없고 암울한 거죠.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최대치는 결코 자신의 꿈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꿈이 9급 공무원인데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꿈을 낮게 잡으면 그 비욘드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꿈을 크게 가지라고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들어온 것이고요. 이제 대학교 졸업할 정도가 됐으면 자신의 꿈을 확장시키거나 엔지니어로서 인정받는다는 건 꿈으로 부르기보다는 단기적인 목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나이에 비해서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고민자가 말하는 것이 왜 꿈이 아니고 단기적인 목표냐, 공장을 건설하는 사람이 된다? 이건 평생의 꿈이라고 보기엔 너무 초라한 꿈이죠. 그리고 너무 이루기 쉬운 꿈이다. 엔지니어로서 인정받는 것, 그건 꿈이라고 보기엔 너무 애매모호하다. 또 인정받는 걸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사수가 만약에 너 좀 일 잘한다? 이 말 들으면 꿈을 이룬 거예요? 아니면 일을 잘해서 그 연도에 성과급을 많이 받으면 꿈을 이룬 거예요? 너무 애매모호하다라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요? 왜 자신의 꿈을 남의 인정해서 찾습니까? 한국 회사에 가면요, 실력이 있어도 인정 못 받고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 못 받는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보다도 술자리 잘하고 윗사람들에게 자기 PR을 부풀려서 잘하고 아부에서 먼저 그런 점을 인정받아서 진급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실력인 거예요. 목표를 인정받는 걸로 봤을 때, 자, 그나마 객관적인 인정이라고 하면은 연봉 상승이고 진급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에 회사에서 CEO가 되는 것이 인정받는 것의 최종 목표 지점 아니겠습니까? 엔지니어로서 인정받는 거요. 결국 진급을 하면은 엔지니어보다는 매니지먼트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엔지니어로서 인정받기보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그 인정의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엔지니어 이외의 다른 외적인 것을 잘해야 인정받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엔지니어로서 인정받는 건 주니어, 시니어 엔지니어일 때나 그나마 가능한 거예요. 계속 한국에서 나이가 들어도 엔지니어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절대 위로 못 올라갑니다. 위로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느끼겠습니까? 회사에서 보기에는 엔지니어는 그저 작은 부품에 불과하니까요. 부속품이 부속품으로서 일을 잘하면 그만인 겁니다. 부속품이 일 엄청 잘한다고 해서 부속품을 전체 프로젝트 매니징 하는데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정도가 됐다면 10대 때 가지고 있던 꿈을 조금 구체적이고 크게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저도 많이 해왔던 실수인데 저 꿈을 이룬 이후의 삶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꿈 이후에 자신의 생활과 기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많이 겪었어요. 대학교 다닐 땐 대기업 엔지니어링 회사 가고 싶다가 꿈이었어요. 그 뒤에 상황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삐까뻔쩍한 강남에서 일만 한다면은 평생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그 꿈이란 게 인생의 꿈이라고 말하기에 대기업 회사원은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막상 꿈을 이뤄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후의 삶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면 우울증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반복을 해왔어요. 중소기업 갔을 땐 대기업 가는 게 꿈이었는데 꿈을 이루고 나니까 그 행복이 얼마 가지 않아요. 더욱이 이제 꿈을 이뤘으니 이제 꿈이 없어지겠죠.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는 회사 생활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면 진짜 멋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 똑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핵융합 설계하러 한국을 대표해서 프랑스에 간다면 진짜 의미 있겠다. 지금요, 처음 합격했을 때나 좋았지 결국 적응하고 다시 똑같은 일상의 반복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다시 꿈을 잃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꿈을 잃은 인간은 매사에 날카롭지 못하고 둔하고 민첩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1차원적인 사람은 그 스스로 만족하고 잘 다니고 자기 취미 생활하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채널에는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원적인 사람이라면 일단 회사 다니면서 더 발전하려고 공부하거나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 채널 와서 영상 보면서 공부하지도 않겠죠. 이 본인의 꿈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우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꿈이 아닌 단기적인 소박한 목표이다. 그리고 그 단기적인 목표를 이룬 그 이후에 본인 삶과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조언입니다. 꿈에 대해서. 자, 다음. 이러한 사유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전 제약 산업과 GMP 환경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 해외에서 제약 공정 엔지니어로 1년 인턴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인턴 생활은 저에게 많은 경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력학, 육체역학 및 동력학을 통한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으로 배치당 20% 공정 효율 향상 및 불량률 5% 감소라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고 회사에서도 저의 능력을 인정해 주어 인턴이 종료될 시점에 임금 상승과 레귤러 잡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본인은 이미 본인 꿈을 모두 이룬 거예요. 성과를 내기도 했고 그걸 인정까지 해줘서 레귤러 잡을 제안 받았다면 엔지니어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고 이제 정식으로 건설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꿈이 아닌 단기적인 목표라는 거죠. 벌써 이뤘으니까요.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뤘잖아요. 다시 문제는 저의 적응력이었습니다. 업무상으론 적응력 문제가 없었지만 생활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물론 생활에 일이 차지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으며 홀로 지내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세금 문제, 보험 문제, 의료 문제 등으로 해외의 시스템과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업무 퍼포먼스가 낮아지기도 했고 더 이상 타지에서 홀로 버틸 자신이 없었기에 업무 퍼포먼스가 낮아지기도 했고 더 이상 타지에서 홀로 버틸 자신이 없었기에 도망치듯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본인이 어떻게 적응을 못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본인은 여기서 적응력이 문제라고 했는데 물론 적응력에 문제가 실제로 있었기도 했을 거예요.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쉬운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코멘트하고 싶은 건 이미 꿈을 이룬 거 아닌가요? 인정받고 레귤러 잡 오퍼까지 받았다면 꿈을 거의 이루기 직전에까지 와 있어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승낙만 하면 되는 이제 시점이니까요. 근데 꿈을 이루고 나면 제가 말했듯이 둔해지고 눈빛이 흐리멍텅해지고 정신적 면역력이 떨어지고 활기를 잃게 됩니다. 저는 꿈은 일종의 페인킬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확고한 목표와 꿈이 있다면 세금 문제, 보험 문제, 연봉 이런 거 별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걸 다 극복할 만한 꿈이라면요. 근데 꿈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뇌가 뭐 때문에 이렇게 혼자 지내고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지? 이 타지에서? 라는 의문을 계속하게 자신에게 하게 되고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 이후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깊게 성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핵융합 설계를 하면서 저도 하루하루 자긍심을 가지고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지만 그 꿈을 이루면 다시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핵융합 설계는 어디 회사에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지루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물론 자긍심이 이런 걸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경험으로는 자긍심은 꿈이나 목표보다는 그 페인킬러의 강도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다행히 한국에 돌아와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저는 다시 꿈과 진로,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의 마음은 해외로 나가 진정한 엔지니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제약 공장을 건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적응 실패는 저에게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과연 내가 다시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확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도망치듯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땐 이건 명백한 실패예요. 대신 본인이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요. 다시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그냥 본인은 해외에서 적응 못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실패를 딛고 다시 해외로 도전을 해서 잘 적응을 하고 자신의 기술을 쌓는다? 그러면 과거에 도망치듯 한국으로 온 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거죠. 성공을 위한 소중한 실패 경험이 되는 겁니다. 성공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실패하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을 위한 노하우가 쌓이는 것일 뿐인 거죠. 그냥 중도에 포기했을 때 진짜 실패로 남는 겁니다. 누군가는 두려워서 아예 해외에서 일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에 비하면 본인이 이렇게 겪었던 혼자 지내는 어려움, 외로움, 고독함 이건 도전해보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값진 것들이에요. 이걸 절대로 섞이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말 쓰면서 한국 토종들은 본인 보고 실패했다고 말할 자격조차 되질 않는 거예요. 무슨 해외에서 인턴 해보지도 않고 누굴 실패했다고 비난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 국내에서 빌빌대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경험을 한 겁니다. 자, 본인 꿈을 다시 재정립을 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외로 나가 진정한 엔지니어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제약 공장을 건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목표고요. 이것을 이루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해외 생활에 적응의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현재의 목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페인킬러가 될 만한 다른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몇 달이고 머리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그런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 꿈 있잖아요. 본인 꿈, 뭐 엔지니어로서 인정받는 것, 공장을 건설하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 저 꿈 가지고 다시 해외 나가잖아요. 해외 나가면은 저 꿈 가지고는 3년 이내에 다시 똑같은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 그걸 이겨낼 만한 정신적인 페인킬러가 없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로. 다시 읽어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 옵션 중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옵션 1, 바이오 제약 공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바이오 리액터의 핵심 기술 두 가지인
임펠러 회사나 프레셔 베셀 설계회사 혹은 바이오 리액터 설계회사에 취업을 해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아 최종적으로 머크라든지 사토리우스 등의 바이오리액터 벤더로 해외 진출을 시도한다. 해당 옵션에서 엔지니어로서 성장과 제약 공장 건설이라는 두 개의 꿈을 모두 이룰 수 있지만 해외 적응에 실패한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본인 문제는 해외 적응이 문제여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죠. 문제는 안 보고 다시 그 10대 때 꿈을 이루기 위한 것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 꿈을 이뤘거나 그 꿈 근처에 본인은 가봤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그 지점까지 쉽게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생활에서 어떻게 다시 잘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뚜렷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만한 멋있는 목표를 세워라. 아니면 본인이 뭐 좋은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한다든지 그 가족과 아이의 교육을 위한 것이 해외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페인킬러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페인킬러가 될 것을 찾아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옵션 2. 현재 바이오 제약 공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입사하여 바이오 부서에서 설계 일을 하며 한국 시스템과 한국 내에서 지낸다. 비록 엔지니어로서의 성장은 포기하게 되겠지만 제약 바이오 공장을 건설한다는 꿈은 이룰 수 있다. 다만 삼성 엔지니어링에 입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후회를 하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또 넘어가자면,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제약 공장 건설에 얼마나 어떻게 열을 올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담하건대 중요한 장비는 다 사다가 조립을 할 겁니다. 사다가 조립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제약 쪽 엔지니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에 바이오 부서라는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엔 본인이 기계과로 입사를 하면 기계팀의 바이오 패키지 담당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바이오 일감이 떨어지면 오일앤가스 쪽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에 할당이 돼서 그쪽 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느 기술에 특화된 회사가 아닌데 본인을 바이오 전문 설계자로 키워준답니까? 프로젝트 없으면은, 바이오 프로젝트가 없으면은 발전이 됐건 뭐 수처리가 됐건 오일앤가스가 됐건 그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키지. 미쳤다고 회사가 바이오 프로젝트 딸 때까지 본인을 그 바이오 어떤 설계 엔지니어로 놔둘 것 같아요. GS 건설도 프로젝트에 수주가 없으니까 엔지니어들 플랜트랑 상관없는 주택 건설 쪽에 투입시킨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처럼 3N에 입사한다는 보장도 없는 데다가 어렵게 입사한다고 해도 본인의 꿈인 바이오 공장 프로젝트에 할당시켜주리란 보장은 더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바이오 쪽 인턴 경험만 있지 몇십 년 바이오 쪽 어떤 장비에 특화된 인재도 아니잖아요. 후회를 하고 살아갈 것이다? 저는 100%라고 봅니다. 본인 꿈을 이뤄도 우울증에 빠지는데 본인 꿈이 아닌 뭐 페트로케미칼이라든지 오일앤가스 장비 담당하고 있고 아니면 기계면 배관으로도 빠질 수 있고 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직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또 한국 회사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할 게 뻔합니다. 자꾸 이런 실패 경험을 만들면 본인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은 해외에서도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한국에서도 본인 적성과 원하지 않는 업무를 하게 되면 퇴사해서 그때는 정말 옵션도 없어지고 해서 자기 자신의 적응 능력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저는 졸업과 함께 취업시장으로 나서게 되었지만 아직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합니다. 곧 30을 앞두고 있어 시간도 부족합니다. 결국 선택은 제가 해야겠지만 닉님의 해외 적응과 제가 생각한 진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주셨어요. 자, 본인 나이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100% 실패하거나 100% 싸움에서 질 것이 확실한 전쟁에는 참가하면 안 돼요. 본인 자존감이 엄청 깎일 겁니다. 제가 두바이에 갔을 때 원래는 1년만 하고 다시 한국 오자 했었는데
월급이 너무 세니까 다시 한국에서 적은 월급으로 받고 똑같은 일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 3년 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처음 1년을 생각하고 간 거로 보자면 더 오래 있었으니까 실패는 아니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저도 적응을 못한 거겠죠.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적응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적응을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환경은 한국보다 나은 것들이 많았다. 그런데 적응을 못했던 건 환경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만한 정신적 면역력이 낮아진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걸 목표로 두고 뭐 꼰대들이랑 일을 한다거나 갑질하는 회사랑 일을 해도 다 이겨냈는데 막상 해외 나가서 많은 연봉을 받고 일하니까 그때서야 꿈이 없어진 거죠. 꿈이 없어지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진 거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날씨 더운 것도 힘들어지고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꿈을 잃은 상황에서 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하면은 그런 가정생활 유지가 목표가 돼서 정신적 면역력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사람 만나는 게 엔지니어링처럼 내가 밤을 새고 한다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해병대나 뭐 UDT, 특전사 이런 사람들이 왜 그 힘든 훈련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힘든 훈련을 버티고 나면 그 휘장을 달 수 있다는 목표, 그 목표가 페인킬러가 돼서 그 힘든 것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무런 목표 없는 사람 데려다가 UDT, 뭐 특전사 훈련 시키면 하루도 못 버티고 다 낙오하겠죠. 그만큼 목표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1년의 단기 목표를 정하고 그걸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 이루고 하면서 느낀 거는 이 목표 이후의 삶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예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없는 것으로 큰 목표를 잡아야지 이런 목표를 이루고 난 이후에 우울한 삶에 빠지지 않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기 힘든 목표를 저 멀리 두고 그 목표를 위한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더라도 우울해지거나 하지 않게 된다는 걸 개인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화성에 가겠다는 목표를 잡은 거예요. 거의 제가 살아생전에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일부러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 목표를 성취한 후의 삶이 허망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 진짜 화성에를 갔어.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다시 우울에 빠질 겁니다. 화성에서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이제 뭐 하지? 이렇게요. 그래서 화성 가겠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면은 목표를 잃고 우울해질 일이 없겠죠. 말 그대로 이루기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말이죠. 어쨌든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 그러면 그냥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남에 부동산 갭 투자를 해서는 절대 못해. 그러면 인류를 위할 수 있는 내 성향과 맞고 커리어를 이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물 부족 해결을 위해 담수화를 생각해낸 것이고요. 그러면 담수화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기술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혼자서 못하니까 여러 사람이 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는 줘야 하니까 닉스 엔지니어링으로 일단 미래에 있을 직원들 교육시키고 그걸로 부수적인 수입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다고 해서 닉스 엔지니어링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핵융합도 인류를 위하는 길이고 어쩌면 핵융합 엔진 발전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 로켓에 있어서 그래서 핵융합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핵융합에서 일하고 있는 닉은 이러한 꿈이 없으나 있으나 하는 일은 똑같아요. 이 프랑스에서 하는 일은 똑같아. 회사에 출근해서 핵융합 설계하고 퇴근해서 유튜브 하고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냥 저냥 그렇게 일하는 것과 화성에 가겠다는 목표 아래 여러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회사에 출근을 해서 핵융합 설계하고 퇴근해서 유튜브 하는 거랑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그 정신적 면역력은 더 높을 수 있고 우울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울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허구로 만들어낸 목표는 아니고요. 목표가 만약에 허구여서 자신을 속이면 다시 우울에 빠지고 그걸 지속할 수도 없겠죠. 내가 만약에 이 화성에 가고 담수한다는 게 그냥 허구야 라는 걸 내 스스로는 못 속여.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완전히
그 신념처럼 마치 신앙처럼 목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나를 속이지 못하고 우울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와 비슷한 성향이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조언이지만 저와 비슷한 성향이라면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도 지금 잡고 있는 목표와 그걸 위한 도전들이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방향을 또 수정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요는 본인의 꿈에 대한 재정립과 강력한 페인킬러가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다고 그걸 자꾸 피하면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선 다시 재정비한 다음에 다시 재대결해서 이겨야 돼요. 해외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게 하지 않으려면 다시 도전해서 그걸 이겨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실패가 생기면 그게 여러 트라우마가 되는 거고 그걸 계속 피하고 회피하다 보면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해외로 간다면 본인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잘 버티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초반에는 똑같이 힘들 거예요. 물론 이런 거창한 목표 없이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뭐 토끼 같은 아이 낳으면 그게 또 삶의 원동력이 돼서 큰 목표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게 대부분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도 좋은 사람 만나서 뭐 길러야 할 자식이 있었다면 뭐 프랑스에 쭉 눌러 오래 일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제 본인이 싱글이고 자식이 없다면 인류를 위하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를 정해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그걸 이루기 위해 세세한 단기 목표를 정하시고 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자신만의 어떤 페인킬러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헛소리 변명하지 말고 바로 내일 하세요. 뭐 예를 들면은 야 나는 셀트리온 잡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회사를 뭐 회사들 있잖아요. 뭐 파이자라든지 그런 회사 공장에 핵심 부품을 제공하는 기술력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든지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를 잡으면 일할 때도 마치 나중에 자신의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산업 스파이처럼 모든 기술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해외 생활에서 고독하고 외로워할 시간이 없어요. 강력한 페인킬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이 큰 목표를 세우면 그걸 깎아내리고 비웃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 같아요. 야, 무슨 네가 그걸 하냐? 취업이나 제대로 하고 그런 소리를 해라 라든지 아니면은 야, 네가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 주에 무슨 수로 그런 걸 하냐? 꿈도 꾸지 말고 지금 있는 거나 잘해. 지금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어요.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다 비웃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자신의 꿈을 비웃는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인연을 끊으세요. 나중에 잘 돼도 그런 사람들은 본인을 질투하고 시기할 사람들입니다. 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제 견해를 말해 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